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나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Observation of Asymmetric Gate Field Effect to Overcome High Exciton Binding Energy of 2D TMDC Material입니다. 2차원 TMDCS 물질의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MDCS 물질은 한 개의 트랜지션 메탈과 두 개의 캘코제나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층상 구조를 가져 층간 0.65나노미터 갭이 존재합니다. 2차원 물질은 2010년 그래핀이 노벨 물리학상에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반도체 공정을 위한 물질군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메탈 부분엔 그래핀이 있으며 반도체 부분엔 대표적으로 P타입은 블랙 포스퍼러스와 N타입은 MOS2가 있으며 부도체 부분엔 다이렉트릭 레이어와 패시베이션 레이어로 주로 사용되는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연구 동기는 2차원 물질이 얇아짐에 따라 양자가동 효과가 도드라지는데 물질의 두께가 보어 반경에 근접하고 그 이하로 얇아지면 중입자 밴드 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 상수의 비정상적인 증가 또한 관찰되는데 유전 상수가 커질수록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가 커집니다. 엑시톤은 빛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 홀, 쌍인데 이 둘은 쿨롱 힘으로 붙어 있으며 아직 자유전자, 홀이 되기 전 상태입니다. 엑시톤에 대한 관심은 2014년 네이처 머티리얼에서도 집중 조명하였는데 TMDCS에서 발생하는 엑시톤 반경은 2나노미터나 되는 큰 반경을 가질 것으로 계산 결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9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 엑시톤 결합 에너지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엑시톤은 준입자 밴드 갭에서 옵티컬 밴드 갭을 제하면 얻을 수 있다는 물리 법칙에 따라 옵티컬 밴드 갭은 물질에서 나오는 포토루미네센스를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준입자 밴드 갭은 STM, 스캐닝 트랜스미션 마이크로스콥 기법에 사용되는 측정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준입자 밴드 갭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측정된 TMDC 물질의 엑시톤 결합 에너지는 0.8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며 그 값은 상온 상압에서 자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엑시톤 결합 에너지가 높으면 빛에 의해 생성되는 광전류 생성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을 딛고 2차원 TMDC는 원자 단위로 얇은 물질 그리고 1090 정도의 높은 전하 이동도를 보이며 뛰어난 전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물질 두께 조절을 통해 밴드 갭을 0.3 일렉트론 볼트부터 2 일렉트론 볼트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모노레이어로 그 두께가 얇아지면 인다이렉트 밴드 갭에서 다이렉트 밴드 갭으로 밴드 천위가 일어나 높은 양자 효율까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전자소자, 광전소자, 그리고 스펙트로스코피 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포토 디텍터의 보고입니다. 2013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서 고감도 MOS2 포토 디텍터를 보고하였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높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는 상호 패러독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광전류의 생성이 제한되는 높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포토 디텍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나노레터에서 광전류 매핑을 통해 증명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충격적이게 2차원 물질 표면에서 광전류를 생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반면에 메탈과 반도체 접합 계면에서 광전류를 활발하게 생성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종 접합 계면에서 생성되는 빌트인 포텐셜에 의해 엑시톤 결합 에너지를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네이처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바이레이어 텅스텐 다이설파이드에서 2차원 물질 표면에서는 광전류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메탈과 표면에서 활발하게 광전류를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물질인 WSE2를 나노튜브 형태로 돌돌 말아 와이어로 만들었을 땐 물질 자체의 표면에서 광전류를 활발하게 생성시키는 현상 또한 반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2차원 물질끼리 이종 접합을 형성하여 PN 다이오드를 만들어 고성능 포토 디텍터를 제작하였고 2014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저도 2020년 2차원 물질 간의 광전류 원천을 관찰하고 그 위치는 TMDCS 접합 계면에서만 활발하게 광전류를 만드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외부 전개 효과에 의해 높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를 극복할 가능성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전 연구와 연결하여 이번 연구는 조금 더 원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단일 물질에서 이중 접합의 특성을 구현해낼 수 있는 비대칭 구조를 설계하였는데, 이는 앞선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Asymmetric Gate Field Effect입니다. 1차 목표는 2차원 TMDC 채널에서 이중 접합 계면 없이 광전류를 생성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2차원 TMDCS의 광전류 생성 메커니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차원 물질이 매우 얇은 나노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개 효과에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국부적으로 전개 효과를 이용해 도핑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비대칭 게이트를 교차로 배열하였습니다. 한쪽은 전자 이동도를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은 홀 이동도 증폭 게이트 전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널은 전자와 홀을 모두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양극성 앰비폴라 물질인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를 사용하였으며, 2차원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의 불필요한 커플링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깨끗한 계면을 형성하기 위하여 HBN을 유전 물질 그리고 패시베이션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반도체 메탈 접합에서 생기는 광전류를 시작으로 제가 디자인한 디바이스 구조에선 게이트 전극 윗면과 사이에 광전류가 효과적으로 생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각각 전자홀의 길을 만들어 놓은 길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3차원 밴드 구조를 볼 때 전자의 이동을 강화시켜준 밴드에선 전자와 홀의 이동을 강화시켜준 밴드에선 홀을 효과적으로 추출해내 광전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게이트에서 발생하는 전기장 효과가 2차원 TMDC를 효과적으로 도핑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가지 형태의 Asymmetric Gate Architecture를 제작하였습니다. 2개의 핑거 게이트 형태부터 6개의 핑거 게이트 형태까지 디자인을 하였으며, 모든 샘플의 채널 거리는 10마이크로미터로 동일하게 제작하였습니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 KPFM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를 통해 TMDC 채널 표면의 이람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게이트 형상과 동일하게 이람수의 조절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전극 간 그리고 전극 위에서도 엑스톤 결합 에너지를 충분히 극복할 만한 빌트인 포텐셜이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6 게이트 바이어스가 전극에 걸리면 홀을 끌어들이는 쪽인 P타입으로 유사 도핑이 되기 때문에 이람수가 깊어져 크기가 커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낮아지겠죠. 비대칭 게이트 전극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퍼 커브의 소스 드레인 커런트 컬러 매핑을 진행하여 제작된 소자의 특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다크 상태일 때와 라이트 상태에서의 그 형상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하였는데, 다크 상태에선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의 중립 영역이 디플리전으로 쿨존, 즉 매우 낮은 전류를 가지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에 일반적인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 트랜지스터에서 관찰되는 디플리전의 영역과 비슷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라이트 부분을 살펴보면 디플리전에 의해 낮은 전류 영역 부분이 광전류로 채워져 사라졌으며, 게이트 바이어스 1과 2가 같은 지점인 검은 점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인핸스드 포토커런트 영역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교차적으로 배열한 게이트 효과에 의해 기인된 것이며, 광전류가 강하게 측정되는 영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드레인 바이어스를 주지 않은 포토볼틱 모드의 트랜스퍼 커브 매핑에선 새로운 인핸스드 포토볼틱 이펙트 핫존이 관찰되었는데, 분리된 전자 홀이 움직이는 데 도움을 주는 소스 드레인 바이어스가 없기에 2차원 물질 표면에 생긴 비대칭 컨택 저항이 트랜스퍼 커브에서의 대칭성을 잃게 만들었으며, 한쪽 부분에서만 포토볼틱 이펙트에 의해 생성된 강한 광전류 분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옵토일렉트로닉스 특성을 기반으로 광전류의 원천을 알아보기 위한 스캐닝 포토커런트 매핑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매핑 장비의 광원의 크기는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파이버 커플링을 통해 파인 튜닝하였으며, 532나노미터 레이저와 장시간 측정에도 문제없이 안정한 출력을 내기 위해 레이저 쿨러를 달았습니다. 처음으로 2개의 핑거 게이트를 가지는 소자에서 포토볼틱 이펙트가 게이트 전압 크기 조절, 즉 전자홀 도핑 밸런스가 맞아감에 따라 드디어 TMDCS의 채널에 활발하게 광전류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관찰하였으며, 1소스 드레인 볼테이지가 가해지는 디텍터 모드에선 앞서 관찰된 인핸스드 포토커런트 활성 영역의 게이트 조건 하에 TMDC 채널 자체의 광전류 생성 현상을 성공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게이트 핑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광전류의 색이 또한 커지며 더욱 또렷한 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개의 핑거 게이트의 두꺼운 게이트 전극보다 얇은 전극이 있는 부근에서 더 강한 광전류 생성 현상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KPFM 결과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얇은 전극은 주변 전극들에 의해 만들어진 빌트인 포텐셜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꺼운 게이트 전극 위에서는 광전류 생성이 약한 데에 반해 그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남이 그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핵심 소자 디자인 구조인 6개 핑거 게이트 소자는 앞선 2개의 소자보다 명확한 TMDC 채널에서의 광전류 생성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얇은 게이트 전극으로부터 강한 광전류 생성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칭 게이트 전압의 전자홀 밸런스가 맞아감에 따라 광전류 생성 면적 또한 점점 확산해 나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6개의 핑거 게이트를 가지는 소자의 디텍터 모드에서 10-7승 암페어 단위 포토커런트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값은 앞에서 보여드린 4개의 핑거 게이트 소자보다 월등히 큰 결과입니다. 이번 결과로 게이트 전개 효과가 크게 받음에 따라 광전류가 생성되는 위치가 극명하게 증명되었고, 핑거 게이트 개수 또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핑거 게이트를 집적하여 만들다 보면 인접하는 게이트 전극 길이의 누설 전류 발생으로 효과적인 전개 효과를 낼 수 없음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건인 두꺼운 핑거 게이트는 1마이크로 선폭, 그리고 얇은 핑거 게이트는 700나노 선폭으로 디자인하였으며 그 간격은 500나노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리입니다. 저는 2차원 물질이 광전 소자 제작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높은 엑시턴 결합 에너지에 집중하였고, 2차원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소자의 광전류 생성 원리 부분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 결과인 게이트로 인한 2차원 물질의 효과적인 도핑 현상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활용하여 이번 발표에서 구조적인 비대칭 게이트 전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었으며, 광전류 매핑을 통해 게이트 바이어스에 의해 유사 도핑 효과와 전자 홀 밸런스가 맞았을 때 TMDCS 단일 물질 채널에서도 광전류를 활발하게 생성할 수 있음을 밝혀 새로운 광전류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